오늘은 미국 배우 드웨인 존슨의 대표작 5편을 준비했습니다. WWE의 슈퍼스타 출신인 그는 2002년 스콜피온 킹의 주연을 맡으며 영화계에 화려하게 데뷔했죠. 이제는 헐리우드를 대표하는 액션 배우로서 완벽히 자리를 잡은 그는 수많은 필모를 남기며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배우의 이름이 곧 장르가 되는 이들이 있죠. 그런 점에서 드웨인 존슨의 가치는 최고가 아닌가 생각되네요. 그럼 가볼까요? 5위 워킹 털입니다. 미국 감독 케빈 브레이의 2004년작입니다. 놀랍게도 1964년부터 70년까지 활동한 테네시주 맥나리 카운티 보안관이 그 모델이죠. 너무 놀라운 실화기 때문에 70년대에 이미 영화가 3편까지 제작됐고 이후 TV 시리즈까지 대성공을 거둔 원작이 있습니다. 그걸 시대에 맞춰 각색하고 주연의 드웨인 존슨을 점하며 화려함을 더했죠. 2004년작이란 건 드웨인 존슨이 배우로서 자리를 잡기 전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연기가 어색하지는 않습니다. 워킹톨의 간략한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크리스는 특수부대의 복무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오랜만에 맞이한 마을은 완전히 변해 있었죠. 마을 경제의 중심이던 제재소는 문을 닫았고 그 자리에 범죄와 마약의 온상인 카지노가 들어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속받은 막강한 부로 마을을 좌지우지하는 제이 해밀턴은 크리스의 고등학교 시절 라이벌이었죠. 제이의 초대를 받고 카지노를 찾은 크리스는 불법을 목격해 항의하다 경비원들에게 심한 폭행을 당합니다. 가까스로 회복한 그는 보안관을 찾아가지만 매수된 지 오래인 보안관은 사건을 덮으려 할 뿐이죠. 나아가 제이는 크리스마저 매수하려 합니다. 그를 받아들일 리 없는 크리스는 다시 카지노를 찾아 경고하죠. 그 일로 고소당한 그는 위기에 처하는데 변호사는 물론 판사마저 한통속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크리스는 법정을 찾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보안관에 출마해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 말하며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이권을 독점하던 이들을 제한 모든 사람들의 지지를 얻자 무죄 선고와 동시에 보안관에까지 당선되죠. 그렇게 보안관이 된 크리스가 지역 마약 카르텔을 소탕하는 이야기를 영화는 담고 있습니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기까지 단 73분에 불과하다는 건 놀라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감 넘치는 연출과 명료한 이야기, 호쾌한 액션 등은 러닝타임 이상의 만족을 줍니다. 실화에 기반하지만 믿기 힘든 스토리에 드웨인 존슨의 영화에서 보기 힘든 현실적인 액션을 더한 순간 워킹톨은 꽤나 훌륭한 킬링타임을 선사하죠. IMDb 6.3을 기록하고 있는 수작입니다. 가볍게 보기 좋은 액션 영화라는 말이 참 잘 어울리는 영화라고 생각되네요. 4위 샌 안드레아스입니다.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2와 램페이지 등을 연출한 브래드 페이튼의 2015년작입니다. 공식 정보에는 액션 스릴러라고 나오지만 재난 영화라고 보는 게 맞겠죠. 공동주연의 스파이키드 시리즈의 잉그리드로 잘 알려진 칼라 구기노와 엄청난 남성 팬덤을 보유한 알렉산드라 다다리오가 함께합니다. 간략한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남부에 위치한 샌 안드레아스 단층이 끊어지며 무려 9.6의 강진이 일어납니다. 참고로 9.6은 동일본 대지진의 5배 규모에 달하는 강도죠. 계속되는 여진은 물론 70m에 달하는 쓰나미까지 덮쳐오자 캘리포니아는 초토화됩니다. 이 상황에서 전설적인 구조대원인 레이는 전처와 딸을 구하기 위해 그들을 찾아 나서죠. 한편 블레이크는 엄마의 남자친구인 다니엘과 시간을 보내던 중 지진을 마주합니다. 다니엘이 그녀를 버리고 도망치자 블레이크는 위기에 처하는데 그 순간 벤과 그의 동생 테일러가 나타나 그녀를 구하죠. 그때부터 세 사람은 함께하는데 블레이크는 구조대원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누구보다 뛰어난 생존 기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만나기 전까지 살아남아야 하는 블레이크와 그녀를 구하기 위해 지진의 한복판으로 들어서는 레이와 엠마의 이야기를 영화는 담고 있습니다. 샌 안드레아스는 전형적인 재난 영화와는 좀 다릅니다. 그건 드웨인 존슨이 주연을 맡는 순간 정해진 수순이겠죠. 딥 임팩트나 투모로우, 2012 같은 영화들이 재난 상황에서 드러나는 인물들의 드라마에 집중한다면 샌 안드레아스는 영웅적 서사를 위한 도구로서 재난을 활용합니다. 저는 아마겟돈과 딥 임팩트를 각각 재난 영화의 한 장르로 규정하는데 그 기준에 맞춰 샌 안드레아스를 평한다면 아마겟돈류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수려한 그래픽과 박진감 넘치는 연출, 드웨인 존슨이 보이는 화려한 액션까지 참으로 볼거리가 많은 샌 안드레아스지만 단점 역시 상존합니다. 그건 레이의 캐릭터 설정이 결정적이죠. 전설적인 구조대원이라 일컬어지는 레이가 어느 때보다 그의 능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직업적 책임과 윤리는 내팽개치고 가족에게 향하는 모습은 그 자체만으로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냥 가느냐? 아니죠.
구조대의 헬기를 타고 갑니다. 이 대목에서 평점을 많이 까먹지 않았나 생각되네요. 감독이 이런 무리한 설정을 한 게 영화적 측면에서 본다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재난의 한복판으로 들어가 살아남으려면 능력이 출중해야 하니 전설적인 구조대원만 한 게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구조대의 헬기는 왜 강탈해야만 했는가라는 의문이 남는데 간단합니다. 그가 가족에게 향하는 동안 캘리포니아의 전경을 주인공의 시선에서 담아내야 했기 때문이죠. IMDb 6.1을 기록하고 있는 수작입니다. 화끈한 재난 영화를 찾고 있다면 샌 안드레아스는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3위 주만지 새로운 세계입니다. 미국 감독 제이크 캐스턴의 2018년작입니다. 이어지는 2편 역시 그가 연출을 맡았죠. 원제는 주만지 웰컴 투 더 정글입니다. 아무래도 국내 배급사는 2003년에 개봉한 웰컴 투 더 정글이 신경 쓰인 것 같은데 재미있는 건 웰컴 투 더 정글 역시 원제가 따로 있다는 거죠. 주만지 새로운 세계의 캐스팅은 꽤나 화려합니다. 드웨인 존슨을 시작으로 그의 찐친이자 슈퍼스타인 케빈 하트에 미국 코미디 아이콘인 잭 블랙까지 함께하죠. 나아가 우리에겐 마블 유니버스 속 네뷸라로 익숙한 카린 길런까지 함께합니다. 주만지 새로운 세계는 1995년에 개봉한 전설적인 영화 주만지의 리메이크작입니다. 원작은 이제는 고인이 된 로빈 윌리엄스가 주연을 맡았는데 세월이 흘러 컴퓨터 그래픽이 어색한 걸 제하면 부족한 부분을 찾을 수 없는 어드벤처 영화입니다. 리메이크되면서 많은 부분이 바뀌었죠. 대표적으로 저주받은 보드게임이던 주만지가 비디오 게임이 되었고 이는 원작 팬들의 큰 지탄을 받습니다. 저 역시 원작의 팬이지만 저는 이런 시도가 참신하다고 느꼈습니다. 물론 영화가 끝나는 순간은 패착이란 걸 알게 됐죠. 여하튼 주만지 새로운 세계의 간략한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4명의 친구들은 학교 창고를 청소하다 낡은 주만지 비디오 게임을 발견합니다. 호기심에 게임을 시작한 순간 친구들은 모두 화면 속으로 빨려 들어가죠. 공부벌레였던 스펜서는 완벽한 신체를 가진 고고학자로 변하고 운동신경제로인 마사는 섹시한 여전사가 되죠. 반면 풋볼 선수인 프리지는 저질 체력의 동물학자가, SNS 중독인 퀸카 베서니는 중년의 남성 교수로 변합니다. 그들이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가기 위해선 게임 속 세계를 구해야만 했는데 중요한 건 그들에게 주어진 목숨은 3개고 그것을 모두 소진할 시 영원히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거죠. 주만지 새로운 세계는 놀이공원 같은 영화입니다. 원작과 달리 그 배경을 게임 속으로 규정한 것부터 감독이 추구하는 바는 노골적으로 전해지죠. 그간 판타지 세계에서 볼 수 있던 장면들로 무차별 폭격하는데 그걸 최고의 CG팀이 담당하니 눈이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빠른 속도와 최고의 배우들이 펼치는 개그는 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만지 새로운 세계는 비판받을 여지가 많습니다. 그들의 비교 대상이 여타 어드벤처 영화가 아닌 전설적인 원작 영화이기 때문이죠. 저는 평소 리메이크작이 받는 부당한 평가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왔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좀 다릅니다. 원작이 책인 영화들과 원작이 영화인 영화는 분명히 다르니까요. 책의 문법과 영화의 문법은 다를 수밖에 없고 그 러닝타임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만지 새로운 세계는 같은 소재로 걸작을 만들어낸 실사 영화가 있으니 날선 비판을 피할 수 없겠죠. 그래도 주만지 새로운 세계가 훌륭한 오락 영화임은 변하지 않습니다. IMDb 6.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담 없이 웃고 즐길 영화를 찾고 있다면 주만지 새로운 세계는 훌륭한 선택이 될 겁니다. 2위 게임 플랜입니다. 아나콘다, She's the Man 등을 연출한 앤디 핑먼의 2007년작 코미디입니다. 게임 플랜에서 드웨인 존슨은 슈퍼스타 쿼터백 조 킹맨을 연기했습니다. 간략한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조는 돈과 명예를 모두 가진 화려한 싱글입니다. 준수한 실력에 화려한 쇼맨십, 그것을 완성하는 멋진 외모는 그를 슈퍼스타로 만들어주었죠. 하지만 동료를 활용하지 않는 플레이 스타일은 그가 챔피언이 되지 못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그의 딸이라 말하는 7살 소녀 페이튼이 찾아오죠. 사실 페이튼은 조가 수년 전 헤어진 전처와의 마지막 잠자리에서 생긴 아이였습니다. 페이튼의 등장 이후 조의 삶은 완전히 변하는데 파티는 물론 모델과의 데이트도 물 건너가죠. 이제 그의 삶엔 인형놀이와 발레 강습이 끼어들고 육아에 뒤엉킨 그는 정신없는 나날을 보냅니다. 하지만 방탕함의 아이콘이었던 그가 제대로 된 육아를 할 리 만무했죠. 페이튼을 클럽에 두고 오며 곤욕을 치르는 데 이르자 매니저는 좋은 아빠 이미지로 조를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의도가 어찌됐든 페이튼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는 부성애에 눈을 뜨고 그렇게 조금씩 변해가는 조의 모습을 영화는 담고 있습니다. 게임 플랜은 코미디라는 장르에 스포츠를 더한 영화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드웨인 존슨을 캐스팅하며 그 장점이 극대화됩니다. 바로 드웨인 존슨이 고등학교까지 풋볼을 한 선수 출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화 내 경기 표현이 훌륭합니다. 그의 선수 못지않은 신체는 리얼리티를 더하죠. 이러한 부분은 조의 변화를 바라보는 관객에게 더 큰 감동을 주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조 킹맨 역을 그보다 잘 소화할 배우는 없다는 거죠. 드웨인 존슨은 이 영화를 통해 액션 전문 배우라는 틀을 깨고 자상한 아빠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도 성공합니다. 그의 배우 인생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IMDb 6.4를 기록하고 있는 수작입니다. 16년 전 작품이지만 게임 플랜에서 촌스러움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감각적인 연출과 화려한 선수들의 삶은 보는 것만으로도 눈이 즐겁거든요. 몇 번을 봐도 재미있는 영화가 있죠. 게임 플랜이 딱 그렇습니다. 부담 없이 웃음과 감동을 느끼고 싶다면 게임 플랜은 완벽한 선택이 될 거라 생각해요. 1위 그리자이언 갱입니다. 미국 감독 필 조아노의 2006년작입니다. 그리자이언 갱에서 드웨인 존슨은 소년원의 보호관찰관인 션 포터를 연기했습니다. 제목인 그리자이언은 풋볼 경기장을 뜻합니다. 간략한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대학 풋볼 선수 출신인 션은 소년원 보호관찰관입니다. 그는 자신이 관리한 소년들이 이곳을 나가 바른 사람이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참혹했죠. 다른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서로를 죽이고 제대로 된 교육이나 보호를 받지 못하면서 다시 범죄로 내몰렸으니까요. 그렇게 소년원을 나간 이들의 75%가 다시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거리에서 최후를 맞았습니다. 지금의 방식으론 불행이 되풀이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쇼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풋볼팀을 만드는 거였죠. 주변의 우려를 뚫고 쇼는 팀을 꾸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팀이라면 경기를 해야 하는데 범죄자의 낙인이 찍힌 그들을 받아주는 곳은 없었죠. 몇 번의 고백 끝에 지역 강호인 기독교 학교를 설득하는 데 성공하고 첫 번째 경기를 맞습니다. 오합지졸에 불과한 그들이 무참히 박살나자 실패를 감당할 능력이 없던 아이들은 크게 흔들립니다. 션의 상관들 역시 무리한 일이었다며 팀을 해체하려 하자 션 역시 도리가 없었죠. 그러나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처음으로 제대로 된 목표를 가진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훈련에 돌입한 겁니다. 그 모습에 감동한 션과 그의 동료들은 마음을 잡습니다. 션은 그들을 독려하면서도 몰아붙였고 이내 조금씩 성과가 드러나기 시작하죠. 서로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던 아이들이 팀이라는 이름 아래 조금씩 마음을 여는 이야기를 영화는 담고 있습니다. 그리자이언 갱은 놀랍게도 실화 기반의 영화입니다. 그것도 단순히 모티브를 얻은 것이 아닌 주인공이 내뱉는 대사들마저 전부 실제 기록된 것들이죠. 션 포터의 풋볼팀에서 활동한 아이들 중 단 25%만이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마지막 독백은 그 어떤 엔딩보다 더 큰 감동을 줍니다. 이렇게 소외되거나 차별을 겪는 이들을 모아 팀을 꾸리는 이야기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접해볼 수 있죠. 그런데 저는 그런 영화들을 즐겨 찾진 않습니다. 가끔 감정 과잉과 현학적인 대사, 설득력 없는 각성 등을 보여주는 영화는 몰입하기 힘들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그리자이언 갱은 훌륭한 균형 감각을 보여줍니다. 그건 영상 자료로 남아있는 실존 인물에 대한 기록 덕분이겠죠. 나아가 스포츠를 깊이 임했던 자만이 이룰 수 있는 절제된 광기를 드웨인 존슨은 완벽하게 표현해냅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의 청춘을 오롯이 스포츠에 바쳤던 인물이기에 가능한 일이겠죠. 저는 드웨인 존슨의 연기가 항상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자이언 갱을 보고 난 이후로는 그 이상임을 확신했죠. 우습게도 그리자이언 갱을 보면서 떠오른 작품이 있는데 바로 밴드 오브 브라더스입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많이 닮아있죠. 무엇보다 전우애라는 이름 아래 감정을 고취시키다가도 어느 순간 지독히 염세적인 대사들로 현실을 꼬집는 게 그렇습니다. 그리자이언 갱은 IMDb 7.1을 기록하고 있는 명작입니다. 거칠고 불안하지만 절제하며 균형을 잃지 않는 연출에 재미와 감동을 주면서도 사회적 문제까지 꼬집는 주제의식은 수많은 드웨인 존슨의 작품 중에서 이 영화가 왜 1위가 될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을 납득시킬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름이 곧 장르가 되는 배우 드웨인 존슨의 대표작 5편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드웨인의 대표작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그럼 다음에 봐요.